우리나라 동쪽 끝 작은 섬 독도. 새들의 땅은 여전히 생명의 숨소리로 부산하다. 이제 괭이 갈매기는 독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다. 독도에 집단 번식하는 또 다른 새, 바다제비다. 그동안 바다제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독도에서 바다제비들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독도에서 발견된 바다제비들의 집단 사체. 지금 독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최근 독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5월, 제작진은 경북대 울릉도 독도연구소와 함께 독도를 찾았다. 독도는 여전히 날개를 휘어가는 수많은 철새들로 활기가 넘쳤다. 독도에서 토심이 가장 깊은 동도 구 선착장. 바다제비의 집단 서식지다. 독도 바다제비는 굴 속에 둥지를 튼다. 저희가 작년에 발견한 그 굴수가 거의 2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의 이용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5월 독도는 괭이 갈매기들의 주인이다. 아직 바다제비의 둥지는 비어있다. (5월) 괭이 갈매기는 새끼를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맘때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꽁치다. 새끼 한 마리가 경계선을 넘어 윗둥지로 오르고 있다. 걸음마를 뗀 새끼들은 무심코 남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괭이 갈매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자신의 둥지를 지키려는 본능이다. 싸움은 쉽사리 끝이 나지 않는다. 어느새 수컷이 달려와 거둔다. 그러자 싸움은 곧 끝이 났다. 이긴 녀석이 날개를 펼쳐들어 승리를 알린다. 오랜 세월, 척박한 땅 독도에서 새들의 삶을 지켜온 것은 바다다. 작은 섬 독도는 바다 속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섬이다. 물고기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도 바다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제작진의 카메라에 새 얼굴이 포착됐다. 따뜻해진 독도 바다에는 최근 미기록종이 자주 출현하고 있다.
풍부한 해조류는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6월 초, 제작진은 울릉도 독도연구소와 함께 다시 독도를 찾았다. 그늘이 있고 흙이 많은 곳 위주로 바다제비 둥지를 찾기 시작했다. 바다제비 둥지다. 지금 굴 상태가 파헤쳐져 있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제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침입자를 향해 바다제비는 위액을 토해내며 위협을 가한다. 바다제비는 바다 생활에 유리한 생김새를 갖추고 있다. 부리 끝에 있는 콧구멍을 통해 몸속에 축적된 염분을 뱉어낸다. 독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소도의 바다제비 번식지는 이제 처음 발견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1982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에는 바다제비의 집단 번식지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갑작스런 방문객에 의해 놀랐던 바다제비는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독도 자생종 도깨비 쇠고비가 자라는 곳은 토심이 깊어 바다제비에겐 최고의 명당이다. 도깨비 쇠고비의 잎이 둥지 입구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괭이 갈매기의 안식처는 푹신하고 부드러운 개밀이다. 개밀은 오랜 세월 괭이 갈매기의 보금자리가 되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개밀의 자리를 밀고 들어오는 이방인이 있다. 참소리쟁이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참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 독도에서 이거 외래식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동도, 소도 전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외래종 제거 사업 할 때 이거 제거를 많이 했는데 제거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식물 같거든요. 육지에서 건너온 외래종은 빠른 속도로 독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2007년)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도는 외부 유입종에 의해 고유 식생이 훼손되고 있으며 현재 2차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이미 다양한 외래종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독도를 찾는 새들은 철마다 다르다. 황노는 독도의 초여름 손님이다. 황노의 먹이는 주로 파리다. 가마우지도 멀리서 날아왔다. 6월, 지금부터 바다제비들이 속속 번식을 위해 독도에 찾아올 시기다. 한반도 모양의 동도 구 선착장. 이곳은 독도에서 토심이 가장 깊은 곳이다. 토심이 깊은 만큼 다양한 식물들이 우점 경쟁을 한다. 그중 독도 유입종 볼피군락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 사이 쇠무릎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쇠무릎 역시 육지에서 건너온 유입종이다. 외부 유입종이 우점 경쟁을 펼치는 동도 구 선착장에서 독도 자생종 도깨비 쇠고비는 드물다. 굴 속에 사는 독도 바다제비의 생태는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 있다.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야행성인 바다제비는 낮 동안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제작진은 밤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밤이 되자 독도가 갑자기 소란스럽다. 독도를 뒤덮고 있는 소리의 주인공, 바로 바다제비다. 바다제비가 둥지 근처로 날아드는 것이 포착됐다. 바다제비 한 마리가 둥지를 향해 걷는다. 둥지 입구에 선 채로 녀석은 한참 주위를 살핀다. 굴 속에 둥지를 트는 바다제비는 매년 둥지를 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쓰던 굴을 이용하거나 보수해서 사용한다. 조심스레 둥지로 들어선 바다제비는 주변을 살핀다. 아무래도 낯선 모양이다. 그때 둥지 주인이 고개를 내민다. 어찌된 영문인지 둘은 서로를 몰라본다. 갑자기 둥지 주인이 공격한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바다제비는 알고 보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었다. 둥지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 침입자를 쫓아낸 집주인은 안심하고 다시 알을 품는다. 둥지는 평화를 되찾았다. 제작진은 둥지 안팎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낳는 바다제비에 알을 품는 기간은 평균 41일. 아직 알은 부화할 조짐이 없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알은 부화했을까? 둥지에는 갓 부화를 마친 새끼가 어미새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어미는 아직 물기가 남은 새끼를 체온으로 말리는 중이다. 관찰 둥지 앞에 바다제비가 날아들었다. 둥지로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망설임이 없다. 먹이 사냥을 나갔던 수컷이다. 먼 바다로 사냥을 나갔던 수컷은 며칠 만에 둥지로 돌아왔다.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바다제비는 금슬이 좋은 새다. 부리를 비비며 서로의 사랑을 표현한다. 먹이 사냥에서 돌아온 수컷과 새끼를 돌보던 암컷이 자리를 교대한다. 새끼를 키우고 돌보는 것은 바다제비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 교대를 마친 뒤 암컷은 곧장 먹이 사냥을 나선다. 둥지에 남은 바다제비는 새끼를 돌본다.
관찰 카메라가 설치된 둥지 근처에 새끼 바다제비가 발견됐다. 지금은 대부분의 독도 바다제비들이 새끼를 키우는 시기다. 부모 바다제비가 먹이 사냥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왔다. 새끼가 털갈이를 마치고 어른이 되기까지는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 이 시기에 부모가 사고를 당하면 새끼는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 한 번 사냥을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 바다제비는 먹이를 윗속에 위액 형태로 보관해와 새끼에게 먹인다. 며칠씩 사냥을 하고 돌아온 바다제비가 풀숲에 가려진 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바다제비 소리에 주목하고 동물음성연구실과 함께 바다제비의 소리를 분석해봤다. 아, 여기 수컷. 암수가 같이 있으면서 지금. 이건 2마리가 지금 굴 속에 있으면서 암컷이 굴소금을 냈다가 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컷이 지금 비상음으로 내주는 거지. 그 바다제비 경우는 이게 주로 이제 외딴 섬에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그 둥지를 틀고 살지 않습니까? 상당히 둥지 거리가 가까워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신호의 체계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컷이 자기 둥지 갔다가 옆에 둥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던 둥지의 수컷이나 암컷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바로 자기의 배우자의 소리 식별은 아주 정확하게 인식돼야 됩니다. 청각이 발달한 바다제비는 소리로 자신의 굴을 찾아간다. 이때 후각도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둥지를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배우자와 새끼의 신호음이다. 바다제비는 둥지로 들어갈 때 항상 신호음을 낸다. 그러면 둥지 안에 있는 녀석이 대답을 한다. 바다제비는 소리로 자신의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배우자를 구분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독도에 또 한 번 계절이 지나간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바람도 거세진다. 독도의 거센 바람은 어린 새들에겐 위협적이다. 독도에 내리는 비는 식물에겐 축복이다. 그러나 새들에겐 시련이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둥지 안에도 빗물이 스며들었다. 어미는 새끼를 비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 품 안에 푹 감싸 안는다. 새끼에게 비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바다제비들이 비를 피해 속속 둥지로 날아들 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심상치 않은 소리가 감지됐다. 뜻밖에도 바다제비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쇠 무릎에 날개가 걸린 녀석은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진다. 날개가 묶인 바다제비는 세찬 빗줄기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고 있다. 한참을 꼼짝 않던 녀석이 다시 꿈틀댄다. 녀석은 전력을 바꿔 이번에는 쇠무릎 열매를 뜯기 시작했다. 시험삼아 눈앞에 놓인 쇠무릎 열매부터 뜯어본다. 열매 뜯기에 성공한 바다제비는 본격적으로 날개 부근 쇠무릎 열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비오는 밤 내내 바다제비와 쇠무릎과의 사투가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쇠무릎 열매를 뜯던 바다제비 주변에는 더 많은 바다제비가 걸려 있었다. 지난밤 쇠무릎 열매를 뜯던 녀석은 자신의 날개를 뜯기 시작했다. 발버둥 칠수록 고통은 더하다. 쇠무릎이 점점 더 얽혀들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칠 힘도 없다. 왜 쇠무릎에 걸린 바다제비는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지금 일단 구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쇠무릎 종자가 날개 깃에 붙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쇠무릎이 이렇게 날개를 다치면 다시는 날 수 없다. 사람 힘으로 떼기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어미새가 이 새끼들한테 급여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뺐다 보니까 넘어간다. 이 넓은 그 토사면 그 흙지대가 다 이제 여기 굴을 파고 바다제비가 번식을 하는 곳인데, 마침 또 이쪽 지역에 이제 쇠무릎, 그 또 한자로는 우슬이라고도 하는데, 이 식물 종이 이제 군락을 이루게 되면서 지금 아마 이 앞에 다 보이시겠지만 그 쇠무릎 군락 사이사이에는 바다제비 유조들, 심지어 이제 성조, 이제 어른새까지도 다 걸려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 조사 결과 바다제비는 대부분 둥지 근처에서 쇠무릎에 걸렸다. 날개 깃에 붙은 쇠무릎 열매는 손으로 떼어내려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쇠무릎 열매의 점성 물질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강한 접착제가 된다.
날개에 붙은 쇠무릎 열매를 제거한 뒤 제작진은 바다제비를 둥지 앞에 놔주었다. 날개를 상한 녀석은 기력이 다했는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육지에서 들어온 쇠무릎은 독도에서 가장 강한 번식력을 자랑한다. 독도에는 쇠무릎의 번식을 막아줄 천적이 없다. 경쟁 군락도 약하다. 척박한 독도에 뿌리 내린 쇠무릎은 육지 것보다 뿌리도 열매도 훨씬 더 강하다. 침형 모양을 한 쇠무릎 열매는 날갯깃에 붙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새의 날갯깃에 붙어 종자를 퍼뜨린다. 그렇다면 쇠무릎은 어떻게 독도에 들어왔을까? 1952년도의 보고서에는 그 쇠무릎은 없습니다. 그 뒤에 1978년도에 이창복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문헌상에 쇠무릎이 독도에 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에 처음 갔을 때에는 쇠무릎이 그렇게 큰 군락을 형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한 다른 외래종 식물을 제거한 사업 후에 갑자기 그 쇠무릎이 엄청 번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쇠무릎의 서식지는 원래 육지지만 인간에 의해 독도로 유입됐다. 현재 동도의 쇠무릎은 과거 사람들이 오가던 구 선착장 계단 통로를 따라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외래종 제거 사업 이후 급속도로 번졌다. 독도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올해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 9월, 독도가 다시 철새들로 북적인다. 독도는 동해 바다를 건너가는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독도에서 가장 높은 서도 봉우리, 천연기념물 323호 매가 산다. 서도 봉우리 근처로 날던 맹금류를 매 부부가 협공으로 몰아낸다. 매 부부가 예민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끼가 비행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독도에 서식하는 매가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한 이후 올해는 두 번째로 번식에 성공했다. 이제 매는 독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둥지에는 며칠째 새끼가 어미를 기다린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이 녀석은 독도 바다제비 중 제일 막내다. 처음 마주한 바깥 세상,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다.
호기심에 바깥 세상을 한 번 더 보려 했던 일이 그만 큰일이 됐다. 뜻하지 않은 실수로 둥지 밖으로 떨어진 녀석은 둥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녀석에게 한 뼘 높이에 있는 둥지는 거대한 산이다. 혼쭐이 난 녀석은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324호 칡부엉이다. 독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 바다제비들은 맹금류의 좋은 표적이다. 이제 바다제비 새끼들은 어느새 어미만큼 성장했다. 먹이 사냥을 하고 돌아온 어미가 둥지 밖에서 새끼를 부른다. 새끼를 둥지 밖으로 불러내는 것은 비행 연습 중의 하나다.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새끼에게 어미는 좀처럼 먹이를 주지 않는다. 새끼의 비행 연습을 앞두고 먹이 조절을 하는 것이다. 어미의 먹이 공급도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이다. 쇠무릎 군락 아래 위치한 둥지. 그 둥지 안에서 새끼 바다제비들이 비행 연습을 한다. 쇠무릎 군락을 곁에 둔 채 이루어지는 비행 연습은 바다제비 자신들만 모를 뿐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이다. 쇠무릎 군락 주변에서 한 녀석이 쉴 새 없이 날개를 퍼덕인다. 날개를 퍼덕이는 것이 바로 비행 연습이다. 쇠무릎 군락지 아래 둥지를 둔 녀석들은 언제 쇠무릎에 걸릴지 모른다. 쇠무릎도 원래 서식지인 육지에서는 새들에게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굴에 사는 독도 바다제비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쇠무릎 군락이 바다제비 둥지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 둥지를 드나들던 녀석들이 쇠무릎에 걸렸다. 바다제비 새끼들이 비행 연습을 하는 시기는 쇠무릎 열매가 성숙하는 시기와 일치해 피해가 더 크다. 제작진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풀어주기로 했다. 머리와 날개, 꼬리 할 것 없이 쇠무릎 열매가 붙어있는 바다제비. 온몸에 붙어있는 쇠무릎 열매는 그만큼 처절하게 발버둥친 흔적이다.
이렇게. 그 사이 또 한 녀석이 쇠무릎 열매에 걸렸다. 쇠무릎 열매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풀어줘도 한참 동안 몸 구석구석을 털었다. 제작진은 이제 막 첫 비행을 준비하는 바다제비를 발견했다. 날갯짓이 집업 세차다. 마지막 비행 연습을 마쳤다. 비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약할 위치가 중요하다. 바다를 향해 훤히 뚫린 바위를 향해 간다. 비행은 성공이다. 다음 날 제작진은 바다제비를 찾아 바다로 나섰다. 첫 비행에 성공한 바다제비들은 단번에 먼 바다로 나가기란 어렵다. 그래서 어린 바다제비들이 가끔 독도 앞바다에서 발견되곤 한다. 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바다새, 바다제비. 육지에서 어설프기만 했던 녀석들이 바다에서는 자유롭다. 한번 비행에 성공한 바다제비는 망설임 없이 날아오른다. 이제 막 비행의 즐거움을 맛보는 바다제비다. 그때 바다제비를 향한 괭이 갈매기들의 집단 공격이 시작됐다. 어린 바다제비가 필사적으로 도주한다. 괭이 갈매기들의 포위망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독도 앞바다는 괭이 갈매기의 영역이다. 괭이 갈매기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바다제비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괭이 갈매기의 집단 공격은 지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어린 바다제비는 그 무차별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다. 바다제비는 독도 맹금류들에게도 표적이 된다. 쇠무릎에 걸린 바다제비를 조사하던 제작진은 뜻밖의 대상과 마주했다. 멸종 위기종 맹금류 조롱이가 쇠무릎에 걸려 있었다. 녀석은 바다제비를 사냥하려다 쇠무릎에 걸린 듯했다. 맹금류인 조롱이도 날개를 단단히 올가맨 쇠무릎 열매를 떨쳐내지 못했다. 더 이상 독도에서 쇠무릎으로부터 안전한 새는 없다. 제작진이 쇠무릎에서 구조하는 동안에도
조롱이는 고통스러운 듯 쉴 새 없이 비명을 질렀다. 날개가 많이 상한 조롱이. 조롱이는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행히 맹금류인 조롱이는 다시 날 수 있었다. 제작진은 쇠무릎에 걸려 죽은 바다제비의 개체수 조사에 나섰다. 제작진이 풀어준 것과 죽은 것 모두 앞에 하루 평균 30마리 이상이 발견됐다. 한번 쇠무릎에 걸린 바다제비는 풀어줘도 날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쇠무릎에 걸려 죽은 바다제비와 제작진이 풀어준 것을 모두 합해 116마리. 올해 제작진이 조사한 독도 바다제비 개체수가 200여 마리임을 감안하면 58%의 사망률이다. 그렇다면 독도 바다제비는 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제작진은 독도 바다제비의 멸종 가능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다. 쇠무릎에 걸리는 바다제비 비율이 똑같을 것과 독도에서 태어난 바다제비는 다시 독도로 돌아오고 다른 곳에서 태어난 바다제비는 독도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100번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제작진과 연구팀 모두가 놀랐다.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쇠무릎에 의해서 올해와 같이 계속 앞으로 죽어 나간다고 할 때, 즉 올해 전체 200마리 개체 중에서 116마리가 즉 한 58%가 죽어 나갔는데요. 이런 비율이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은 향후 아마 3, 4년 안에 거의 실질적으로 멸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9년 뒤에는 거의 100% 멸종하게 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독도에서 언제까지 바다제비가 살아갈 수 있을까? 멸종 위기에 놓인 독도 바다제비는 지금 독도 생태계의 대변화를 경고하고 있다. 경북대 울릉도 독도연구소에서 쇠무릎 제거에 나섰다. 인위적인 손길은 건강한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독도에서 쇠무릎은 더 이상 자연 처리가 불가능하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바다제비들은 독도에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을 것이다. 쇠무릎과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 계획으로 바다제비 번식지 내에 있는 이 쇠무릎을 금년부터 지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지금 이 종자부터 먼저 확산이 안 되도록 채집을 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뿌리부터 아마 캐서 아마 2, 3년 동안에 바다제비가 마음대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합니다. 쇠무릎을 제거한 곳에는 대부분 바다제비의 둥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둥지는 주인을 잃은 채 비어 있었다. 쇠무릎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은 독도 바다제비들이다. 10월 초 독도 바다제비들은 막바지 비행 연습에 열을 올린다.
바람이 세다. 바람에 맞서는 어린 바다제비의 날갯짓이 이제는 제법 야무지다. 또 다른 둥지. 이 녀석들도 쇠무릎에 걸리지 않고 용케 살아남았다. 한때 독도 바다제비는 600마리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줄어 올해는 200마리 정도에 그쳤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독도 바다제비들은 조금씩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쇠무릎에서 살아남은 바다제비들은 무사히 독도를 떠날 채비를 마쳤다. 어린 독도 바다제비들은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뒤 번식 가능한 시기가 되면 고향 독도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독도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작은 섬 독도에서 아무리 미미한 흔적이라도 인간의 발길은 치명적일 수 있다. 독도 바다제비는 인간에 의해 육지에서 들어온 쇠무릎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독도를 다시 바다제비의 천국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